네, 반갑습니다. 5월 14일 저녁 마감 시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약간의 공포스럽다 그런 분위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방향성을 확 틀었다거나 뭐 부담을 많이 줬다거나 또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 부분만 좀 분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증시 하락의 주 원인은 파월 때문이다.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컨택트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증시 왜 빠지는 거야? 아예 파월 때문이잖아.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월이 지금 사실은 뭐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 파월의 이야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입을 꼬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뭐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도가 아침부터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전 시황, 장중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는다라면 일단 매도라는 것 자체는요 확장이 되면은 좋지 않아요. 그냥 매도가 아침에 나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버리면 절대 주식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 동향 같이 좀 살펴보고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실적, 재료 이 위주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또 신고가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와 실적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 전통적인 이제 시장이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뒤로 밀려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이 중소형주, 재료주, 테마주 이런 쪽으로는 조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먼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좀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분봉으로 살펴보게 되시면 되게 재밌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막판에 좀 땡겨 올려놨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 하락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10시 정도 시점까지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서 이제 그 아침 시황을 녹음을 하면서 반등이 나가고는 있는데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반등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등은 반등인데 뭔가 이게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반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팥 앙금이 없는 그런 단팥빵?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라는 것이 이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이 좀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그 상승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리고 장 막판에 조금 올려주면서 마이너스 0.8% 종합지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황만 보면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고요. 지금 일봉상 차트 상황에서 보시더라도 이게 이제 어제 만들어진 큰 양봉의 저점권이 1898, 즉 19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나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무리 진 지점은요. 마이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24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1900선 위쪽으로 또 1900에서 1950포인트 그 정도로 아마 기점으로 잡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만기일에 나타난 이 포지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일단 갇혀야 한다라는 얘기가 됐을 거고 1924포인트라면 딱 그 절반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것도 올리는 것도 그렇게 가지 못하게끔 딱 잡아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단은 떨어진 포인트는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위에서 또 누르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막판에 그 동시호가 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딱 조절하면서 이 포인트까지 만들어낸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1924.96이기 때문에 1925포인트 딱 절반에 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잘 만들어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5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세 유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분봉상 차트 상황을 보시더라도요. 뭐
장중에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팍 튀어 올라가서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또 급하게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막 이런 난리 브루스 같은 그런 포인트를 좀 진행을 했는데 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모양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았고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매기가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연중 신고가예요. 예, 코스닥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코스닥에서 하신 분들은 물린 삶이 없다는 이야기죠. 일시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회복이 됐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코스닥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원래 자기가 가고자 했었던 그 방향 추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주가가 왜 이렇게 변동을 가졌느냐, 왜 이렇게 뭐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아침 시황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뭐 경기의 침체적인 부분들이 장기화될 것 같다. 현재 상황이 해소가 돼서 완벽하게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기서 1차적인 실망감을 줬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였죠. 트위터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선을 그어버리죠. 지금 제로 금리고 양적 완화 잘 해놓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는 무슨 마이너스 금리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유동성이 공급된다. 그렇다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맛이 가버린 거죠. 자, 이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뭔가 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답답한 느낌을 좀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상황이 좋아지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좋아질 것이고 경제 재개 이제 내일쯤 되겠죠. 이제 이번 주말 지나가면 이제 뉴욕주가 이제 경제 재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내심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돼도 별거 아니야. 그거 되더라도 경기가 좋아질 일이 없어. 한참 걸릴 거야. 니네들 각오하고 있어야 돼.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좋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둘 다 상승 흐름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지금 3월달부터 해서 계속 잘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 증시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고 변동폭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우리 코스닥처럼 강하게 올라가서 지지선 때 딱 받쳐준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오늘장 또는 주말장에서 저점 확보가 되고 반등 나가기 시작하면 또 분위기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시는 일단 저점에서의 방향성은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 것이냐 아니냐 거기를 놓고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뭐 파월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시장이 악재가 돼서 이제 시장이 뭐 떨어졌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판단하실 건 아니고요. 파월의 이야기보다도 그냥 뭔가 이제 시장을 확 끌어 당길 만한 그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끌어당겼어요. 오늘 수급동에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가 체크하라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떨어져내리거든요. 네, 계속해서 팔았어요. 그냥 마감 시점 되니까 이제 멈추는 모습인데 마감이니까 당연히 멈췄겠죠. 그냥 아침부터 계속 판 겁니다. 그냥 계속 우하향이에요. 계속해서 매도 규모를 키워왔었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해줄까요? 반대적인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방어해줄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들이 대체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연기금도 오늘은 그냥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연기금만 따로 놓고 보시더라도 오늘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게 확인되죠. 아침에 제가 10시 정도에 녹음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연기금이 조금 방어를 해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후 들어가면서 방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에다가 연기금이 방어를 못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려버린 거죠. 개인들이 사지 않았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매수한 부분들과 외국인들이
또는 연기금이 매도한 부분들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서의 포인트가 일단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는 뭐 어제 그저께 다 팔아가지고 뭐 그렇게 큰 포지션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연기금 쪽 방어 물량이 크게 빠져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확장되었다는 거. 외국인 매도는 뭐 환율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지금 파월 의장의 이런 이야기들, 그런 악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는, 확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투자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마 그런 쪽에 포지션을 좀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매매 종목들 살펴볼게요. 일단 개인들 매수 종목들 살펴보면 인버스 쪽엔 매도가 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저항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살짝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횡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레버리지 쪽 같은 경우는 뭘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려있으니까 좀 더 샀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증시가 올라간다는 건가? 네,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대 밑에서 놀고 있지만, 우리가 코스피 지수 아까 보셨지만, 코스피 지수는 지지선 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쪽으로 방향성을 이제 틀었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이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이번에 방향을 좀 잘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악재성 재료가 크게 나올 만한 것은 없는 상태에서 지지선에 부딪히는 모습, 아까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다 보셨지만 다 지지선에 걸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이런 악재적, 선제적으로 나온 이 악재성 재료들이 소멸되는 상황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포인트가 레버리지, 즉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 포지션이 나왔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요, 코스닥과 코덱스 레버리지 둘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외국인들도 일단은 방향성은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매도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계속 일관적인 부분이고요. 왜냐면 이거는 외국인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뭘 팔까요? 비중 많은 것도 팔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IT 관련 종목 쪽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시장의 방향을 보는 것은 이런 뭐 카카오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신고가도 나왔는데 카카오, 뭐 시젠 이런 종목들 지금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료적인 종목들 또는 이런 집중되는 이런 수혜주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쏠리게 되고 그런 매수세를 통해서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코스닥 150 이쪽에서 전부 다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시장의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고무적인 내용일 수 있겠네요. 근데 어디서 방향이 바뀌었을까? 기관인 것 같죠? 기관이 지금 인버스 매수를 했어요.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인버스예요. 누가 샀을까? 아마도 연기금이 아니네? 그렇다면 금융투자 쪽인가요? 아,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버스 쪽 대응이 들어갔다. 근데 이 금융투자 쪽에서도 보게 되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해치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코스닥 쪽은 역시 종목 장세야. 그렇게 하면서 큰 시장에 대한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작은 시장에 대한 매수를 가져가는 그런 약간 해치성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는 매도를 쳤어요. 가장 많이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시장 상승보다는 시장의 하락 쪽으로 베팅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방향을 얘네들도 좀 다르게 잡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매도가 나왔을 뿐이지 방향을 연기금이 정한 건 없네요.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즉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란 이야기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 치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얻어맞을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좀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자.
네. 약간 방어주 성격으로 가자. 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을 따지고 보면 연기금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한 어떤 하향 추세를 조금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네,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뭐 카카오가 됐든 또는 시젠이 됐든 시젠 같은 경우는 뭐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나타난 이슈 그 다음에 정책, 뭐 언택트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삼성전자와 그 삼성과 현대가 만나서 콜라보가 되는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을 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매수세가 쏠리는 것이지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약한 편이고요. 외국인들은 시장 전반에 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들이 주저하는 상황, 주가는 잘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약간 가볍고 실적이 있고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보다도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소형주, 새로운 그 추세가 만들어지는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막 공격적으로 물타기를 한다거나 더 많이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지금은 네,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나에게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진 않아요. 또 다른 큰 악재가 터져 나온다거나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 수준은 그냥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수익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은 대형주 쪽이 아니라 중소형주,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에 많이 그 기회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